네, 연결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시장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됐다. 오늘 진짜 이 얘기 계속 하겠죠, 그렇죠? 네,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국내 증시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역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생각이 많이 동감입니다. 들게 예. 됩니다. 지금까지 워낙 많이 시장을 눌렀었던 이 러시아 관련돼서 이야기가 뭐 완화되는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사실 미국 국채금리가 2%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러면 난리 난 건데요. 그런 쪽은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뭐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있었던 이 부대들이 러시아 부대들이 뭐 다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제 타스 통신의 보도 내용이 나오게 돼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주둔지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들이 오버한 거다. 이런 라고 거죠. 얘기를 하게 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 푸틴 대통령하고 독일 총리하고 네. 지금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돼서 많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이기 러시아니까.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싸움보다는 네. 이제 이 외교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도 여기서는 역시나 전쟁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뭐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되고 우리의 이 안보 보장권을 계속적으로 존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 총리는 당연히 거기까지 갔고 이게 이 재물리는 현상이 보였으니 당연히 자기의 이런 업적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울라프 쇼츠 이제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완화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이제 좋게 이야기를 좋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랬고.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게 되고 관계가 있군요. 예, 미국 대통령은 보다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연설했죠. 네, 이 러시아가 철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철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침공이 가능하고 예. 뭐 아직까지 뭐 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미국인이 있다면 역시 즉시 떠나라. 미국은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 후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뭐 네. 그건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좀 약간 접어두고요. 네. 어쨌든 이 러시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까 증시도 그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고 위험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도 강했죠. 급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다시 회귀를 하는 이러한 이제 성격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에서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쪽으로 훨씬 더 좋다라는 이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게 해석해버리네요. 네. 예. 그만큼 위험자산 관련돼서 일단 많이 지금 완화되는 하루가 되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 역시나 한 두 가지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먼저 첫 번째 반도체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이 나오게 급등입니다. 되었고요. 급등. 예. 그리고 뭐 주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퀄컴이라든지 네.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거의 7%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오늘 또 하이닉스도 가나요? 뭐 아무래도 예. 수급적인 이슈가 일부 어제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AMD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확실히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는 반도체가 실적도 있고 여기에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 인텔이 사실 인수 관련된 이슈도 나오게 됩니다. 파운드리 업체 인수한다고 더라고요. 네, 이 예. 타워 세미컨덕터 예. 이스라엘 이제 반도체 업체인데 6조 정도의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IPO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고배를 마시게 되고 다른 회사 그 외에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았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단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레거시 관련돼서 이제 이 파운드리를 이제 하고 있고 뭐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뭐 다양한 이제 이 생화품까지 많은 부분 이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텔이 이제 이러한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파운드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런 걸 같고요. 시사하는군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어제 상당히 강했어요. 세더라고요. 예. 사실 항공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제 항공 관련된 ETF가 지금 한 6%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ETF가요? 네, 확실히 항공 관련돼서 확실히 이런 강한 수요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네. 워싱턴 DC에서 지금 백신 증명 관련돼서도 사업장에게 이제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완화된 거군요. 뭐 백신 패스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거니까 이것은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는 3월 1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실내에서. 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오미크론의 감염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뉴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넘게 상승이 쪽이군요. 나오고, 예.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한 7%,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한 6% 정도,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했어요. 에어비앤비요? 네, 예, 실적이 좀 나오네요. 잘 나오게 되고 시간에서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투자 심리가 이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될 텐데요. 좀 많이 밀렸죠? 유가 자체는 많이 밀렸어요. 네. 유가는 한 3.5% 정도 밀렸는데 네. 의외로 기업들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 평가가 나오는 것은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고유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경기 전망이 회복적으로 많이 본다는 나오고 있어요.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 리오프닝과 맞물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더욱더 늘어나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웨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철 전까지 100불 무조건 뚫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확정이군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1% 권역에서 하락하고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방을 한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WTI까지 봤는데 국내에서 그럼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먼저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와 관련돼서 분명 수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의 벤더들, 뭐 이쪽 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 인수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DB하이텍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DB하이텍 이제 실적도 사실상 잘 나왔었는데 네. 어제 결국은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요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항공주들이라든지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국내 여행 관련돼서 여행 경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군요. 그 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이제 뭐 제이 콘텐츠리와 같은 뭐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네. 뭐 CGV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관련된 기기인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이제 TJ 미디어가 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노래방 관련된 태진.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관련돼서 이 종목은 그냥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정도만 그거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에다 인수합병에다가 거기까지 WTI까지 전체 다 가렸을 때 종목을 한 요 정도로 한 6개 종목으로 줄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이거는 또 뭔가요?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다. 실적 잘 나왔습니까?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 나왔군요.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좋았어요, 장중에. 사실 그래요? 엔비디아 9%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메타포트도 한 7% 오르고 로블록스도 7% 올랐거든요. 네. 뭐 그만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위험자산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정보들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블록스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네. 지금 14.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엄청 안 좋았나 봅니다. 엄청 안 좋았다라고 말하긴 좀 그러기는 한데 네. 컨센서스로 모두 다 하회는 했어요. 그랬군요.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일 활성자 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갖고 놀아야죠, 로블록스를. 네, 그게 컨센서스 대비 미달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일 활성자 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5,010만 명이에요. 5,010만 명. 네, 근데 나온 게 이제 4,950만 명이 나왔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부족하죠. 네, 조금. 근데 로블록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월 현재 일일 활성자 수를 보게 되면은 5,470만 명이다. 뭐야, 이거 넘기네, 이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1분기 때는 다시 활성자 수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오기는 4분기 나오기는 했지만 반영 안 되는 그래도 거군요. 좀 좋다라고 이제 CEO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9일날 이제 보게 되면은 2월 9일날 나왔던 내용인데 NFL하고 이제 제휴를 로블록스가 맺게 돼요. 럭비가 보다. 네, 맞습니다. 미식 축구가 워낙 미국에서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거를 로블록스 안에 게임으로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서 뭐 콘텐츠를 관련된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파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게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이제 이 트래픽을 유발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실적 미스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저는 로블록스가 오늘 뭐 그리고 이 근래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시장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나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ETF를 사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ETF의 상위 종목들이 뭔가를 한번 체크를 알아야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떤 종목입니까? 대부분 1위는 네. LG이노텍이었어요. 네, 그래서 LG이노텍 네. 오늘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VR 기계. 있다라고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돼서 엔터라든지 게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제가 코덱스랑 지금 타이거 보고 왔었는데 네. 일단 이 두 ETF 모두 안에 들어갔던 게 펄어비스가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하시게 될 텐데 그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네네. 종목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또 상징입니다. 로블록스 관련해가지고 또 국내 종목으로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